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일자 스톡 차트 아나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브로드컴,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다시 두 번째로 밀려났고 애플이 다시 첫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브로드컴보다 앞으로 올라왔고 아마존과 메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새로 그 인베스팅닷컴 차트를 쓰다가 트레이딩뷰 차트로 다시 그 서브스크립션 했습니다. 다시가 아니라 처음으로. 그래서 선물 차트는 롤오버 때문에 이게 계속 그 문제가 있어서 트레이딩뷰 차트를 썼는데 이제 저장이 4개까지밖에 안 되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센셜을 쓰다가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딜이 있다고 해서 프리미엄 서브스크립션으로 바꾸면서 새로 그 주식 차트도 트레이딩 뷰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걸 새로 다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면서 조금 이제 헷갈리고 새로 그리고 했었던 것도 있으니까 처음엔 조금 버벅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애플 차트 보시겠습니다. 애플 차트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요 작은 마이크로 레인지 안에 지난주에 이렇게 갇혀 있어서 화수목금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레인지가 유지가 될 것이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이쪽에서 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봤는데 월요일에 바로 갭 상승하고 치고 올라가서 233.08 라인까지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더 치고 올라가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레인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 개.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훅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그 전고점, 여기 이제 전고점이 더 있는데 그 니들이 길어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이건 니들이 별로 길지도 않은 전고점을 만들어서 새로 역사상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월화수도 이 일주일 전체를 쉬는 트레이더들이 많기 때문에 월화수의 움직임도 그렇게 신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심지어 오전장만 있는 금요일 날에 이렇게 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게 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면 그때 트레이더들도 그 적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마켓 파티서펀트라고 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숫자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뭐라고 하죠? 매니플레이션, 그러니까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가격을 조작? 예, 가격 조작하기가 쉽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움직임은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가 있고 월화수 움직임도 그 전주의 움직임에 비해서 좀 크게 적게 의미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난 한 주의 움직임을 가지고서 어떤 가격이 의미가 있다 없다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그 종목들마다 이렇게 움직인 것들이 다시 훅 빠져서 내려와서 막 여기서 시작해 버리는, 그러니까 그 전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덜한 경우는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막 장이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볼 다른 종목들도 금요일 움직임은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금요일에 좀 더 작은 움직임을 보이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것들을 회복하는 정도로만 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 애플은 이렇게 크게 움직였고 이 움직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좀 더 안전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게 있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었던 이 지난 그 트레이딩 뷰에서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요게 좀 잘 안 맞는 거라서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게 내려오게 되더라도 여기 지지선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 핑크색 레인지에 월요일에도 저항을 받았듯이 이 레벨이 의미가 있는 레벨이고 여기서도 여러 번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갔지만 금요일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는 조금 신뢰하기 어렵고 다시 내려와서 233.08 라인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 안쪽에서 일단 장이 시작될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른 레벨들은 다 전에 있었던 investing.com에 있었던 레벨들 그대로 갖고 와서 그린 거고요. 그래서 애플은 이쪽에서 장이 형성될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 핑크색 140.76 레벨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더 빠져 내려올 것이냐. 만약에 이게 지켜진다고 하면 다시 이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올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가 포인트였죠. 그런데 월요일에 훅 빠져서 내려오면서 136.15까지 밀렸고요. 그리고 나서 지지받고 다시 수요일 날 더 밀려서 내려왔어. 132.11 여기 이것도 이제 새로 그린 건데 요거까지 이 레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이게 없었는데 지난주에는 오르고 내리고 올라간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이전에는 카운트 할 필요가 없어서 새로 그렸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 레벨을 그려주고 이 레벨이냐 이 아래쪽 레벨이냐를 볼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이 위쪽에 새로 그린 레벨까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간 상황 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도지 만들고 방향이 바뀌면서 금요일에는 136.15에서 지지받고 여기 이렇게 작은 레벨을 만들었는데 이게 월화수에 비해서 중간에 크게 올라가 있는 형편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다음 주에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월화수 내내 하락을 보였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그러니까 패러렐 채널이죠. 이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한 패러렐 채널이 있고 이 트렌드 라인이 브레이킹 되면서 내려온 상황이 됐죠. 그렇게 브레이킹 되면서 내려온 상황에서 여기 다시 이렇게 캐치업을 해서 올라가려면 전고점을 다 뚫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이 올라가는 상승 트렌드를 캐치업을 하기에는 많이 버겁다. 다시 말해서 이 상승 트렌드가 확실하게 꺾였다고 보는 거에 맞고요. 그냥 꺾였느냐? 아니다. 일단은 중요한 레벨에서 지지를 받았다. 이 얘기는 얘를 색깔을 바꿔서 여기에서 이렇게 새로운 레인지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핑크색 있고 중간에 파란색 있으면 이 가운데가 하나의 작은 레인지, 빨간색이 큰 레인지, 그래서 여기는 레인지, 이건 익스텐디드 레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파란색에서 이렇게 뭔가 그 레인지로서 역할을 한 모양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얘를 그냥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주고 핑크색 이렇게 레인지로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핑크색 하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핑크색이 레인지고 아닌가요? 얘를 그냥 핑크색으로 하고 죄송합니다. 얘를 연두색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게 더 눈에 띄죠? 그래서 요 레인지 중간에 여기에 핑크색이 있고 이게 새로운 레인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엔비디아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크게 올라가는 이 큰 트렌드 라인에서 요 트렌드 라인 그리고 패러렐 채널에서 꺾여져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캐치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밀려서 내려온 상황이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요 레인지, 그 레인지 상한선을 이렇게 여기서 새로운 하한선 올려서 또 올리고, 이렇게 여기서 다시 새로운 하한선 만들고 올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한 이쯤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개파락하면서 다시 이 레인지가 만들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이런 식의 완만히 다운 트렌드가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 계단이 깨졌으니까 여기서 이 밑에 얘에서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정도의 그런 수렴 레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색깔을 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얘가 파란색, 얘도 파란색. 좀 두껍게 할게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여기서 다운 트렌드 마이크로 한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될 것인지, 그게 이제 또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지난주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한선에서 도지 만들면서 월요일에 장이 만들어졌었는데 화요일에 그게 훅 깨지면서 치고 올라갔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전고점에 이 전고점 파란 것도 있지만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 새로 만들어진 핑크색 전고점이 있는데 뭐 핑크색까지는 아니고 핑크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핑크색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 이게 핑크색으로 하고 다시 밀려 내려온 상황.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갭 하락했다가 다시 올려서 수요일 종가에 금요일 종가가 맞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갭 하락해서 시작을 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왔지만 결국은 수요일 종가랑 비슷하게 떨어지면서 금요일 움직임 무시한다고 해도 수요일 종가에 맞춰진 상황. 그리고 그 수요일 종가와 금요일 종가가 화요일의 이 큰 움직임의 중간값에 해당되는 상황. 그 얘기는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내려가는 트렌드 라인 이 사이에서 이 에어리어에서 새로 장이 형성이 되되 올라가면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내려가면 여기서 지지받는 상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큰 스케일의 지지저항선이 존재하고 거기에 여기에 있는 핑크색, 여기에 있는 핑크색에서 이렇게 새로 큰 레인지 있지만 작은 레인지를 또 새로 만드는 과정. 그러면 여기서 크게 보시면 여기 441.85, 401.32 레인지 있고요. 그죠? 이게 큰 레인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었고 그 안쪽에 파란색의 수렴 레인지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핑크색 레인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핑크색이 얘가 아니고 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얘를 지우고 이 핑크색을 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요일에 여기서 이렇게 저항받은 상황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밀려서 내려왔지만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레인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개의 레인지가 겹쳐 있어서 아직 어떤 놈이 정확하게 작용하는 레인지인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다른 게 없고요. 이 패러렐 채널도 이제 뭐 큰 의미가 없어 보이죠? 지워주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 거 통째로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래서 요 트렌드 라인이 돌파가 아래로 되면 이제 그것까지 다시 그려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아마존이죠. 아마존.
네, 아마존은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요거 새로 제가 그린 그 패러렐 채널인데, 요게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아니라 패러렐 채널 얘였죠? 예, 얘였는데, 원래 이것만 있었죠, 지난주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 움직임이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왜냐면,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 이게 더 뚫려 내려올 것인지 반등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패러렐 채널을 익스텐디드 패러렐 채널이죠. 이 패러렐 채널과 같은 각도. 이 패러렐 채널은 이 트렌드 라인의 기준으로 이렇게 패러렐하게 만든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었죠. 여기까지만 그래서 얘가 이게 반등이 될지 뚫을지 알 수 없으니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반등이 되는 걸 보고 나서 패러렐 채널을 그려서 여기랑 같은 각도를 가진 이걸 기준으로 한 게 여기 있어서 이쯤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구나 라고 보는 거죠. 이 전에는 없었지만 이 이후부터는 이 포인트가 의미가 있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있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이 패러렐 채널도 되게 중요하죠.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은 거고 그게 이유는 이게 트렌드 라인을 이 기준이 되는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이죠. 이 라인이. 그래서 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는 익스텐디드로 참고만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그래서 얘 닫고 얘를 이렇게 찍어서 색깔을 그러면 살짝 얘죠. 얘를 좀 허여멀건하게 너무 허여멀건한가요? 자, 이런 컬러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메인은 얘고 얘는 익스텐디드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희한하게 수요일에 훅 치고 올라간 라인에 저항을 받았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건 별로 신뢰할 수 없어서 얘가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인사이드 바가 돼버린 이 수요일의 움직임입니다. 일단 이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에서 이렇게 된 것처럼 다시 이 패러렐 채널 안쪽을 고수를 하면서 이렇게 약하게나마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쪽에서 장이 벌어질지 아니면 다시 밀려 내려와서 다시 이 익스텐디드 에어리어 있는 쪽으로 내려와서 199.84에 아니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지지를 받아서 이쯤에서 다시 움직일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더 올라간다고 하면 그 위에 215.90까지 케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냥 놔둔 이유는 브레이킹이 두 번이나 됐습니다만 갭 하락하면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의미가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에 계속 놔뒀기도 했지만 다시 브레이킹이 됐어도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여기가 지지선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확률적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 전에 있었던 그린색은 다시 오렌지색으로 평범한 레벨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레인지가 아니라 그래서 색깔을 바꿔줬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타죠. 메타. 네, 메타네요. 메타는 지난주에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도 있고 여기 이렇게 이거는 지금 없었죠. 지난주에는 새로 그린 건데 일단 얘를 없다고 보면 이 밑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이렇게 밀려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뚫고 올라갈 것인지인데 결국은 뚫고 올라갔죠. 결론은. 그래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그려준 거고 그거에 따라서 화요일도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 이중 저항 받았죠.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에 저항 받으면서 이 레벨 576.88 레벨에 저항을 이중 저항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훅 빠져서 어디까지
4.41 여기까지 오면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과 요 레벨에 이중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이중 저항, 이중 지지를 딱딱 맞춰서 예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 가지고 이 위에 올라오는 여기에 트렌드 라인까지 이렇게 익스텐드 해서 요것도 이렇게 딱 맞춰졌는데, 하지만 금요일장은 쉽게하기가 어렵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메타 보시면 그 선물 분석하는 동영상 보시면 그 비트코인이 한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완만한 레벨을 가지고서 요 레인지 만들었다가 시프트 다운해서 여기서 새로 또 레인지 만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레인지 만들고 또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밀려 내려와서 아래에 있는 하한선을 갱신하고, 그래서 이 하한선이 처음에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하면서 점점 갱신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크게 중요한 레벨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지워줄게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 이 레인지에서 하한선이 여기였다가 한번 밀리죠. 밀려서 여기가 하한선이었다가 여기는 지금 아웃라이어를 했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하한선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아니면 이 오렌지색이 쉬프트 다운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는 이 추세에 의해서 다시 저항받고 내려와서 훅 빠져 내려와서 하한선을 갱신을 하는, 그래서 지금 이 하한선 갱신되는 것에 키가 되는 라인이 이 위에 있는 이 핑크색 라인입니다. 핑크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구분할 수 있게. 잘 안 보이나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진하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요거죠. 요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지만 이게 여기서 지금 저항선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와서 이 하한선이 다시 더 밀려서 뭐 540.87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지금 메타는 여기서 완만하게 이렇게 스텝 다운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다른 주식들 밀려 내려올 때 버티고 했었던 그런 저력의 메타지만 이제는 조금씩 밀려서 내려오고 있다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은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면 지금 수요일 그 저점도 요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지받고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 지지받은 게 영향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라간 건데 수요일권 조금 믿기 어렵고, 일단은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이 레벨 뭐라고 하죠? 570, 571, 2, 3 이 정도 있었던 이 레인지에서 시작을 해서 더 올라가도 이 트렌드 라인, 요 레벨 이런 것들에 다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 올라가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거나 하는, 그래서 이렇게 뭐 쭉쭉 치고 올라가기는 한마디로 어렵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이죠. 알파벳이고요. 알파벳이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요 다음 트렌드 라인 있고 요 밑에서 올라가는 여기까지 해서 여기에 지지를 받은 상황에서 끝났는데, 그래서 지지를 받고 다시 치고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월화까지 올라가는데 얘도 참 아까 그 아마존이었나 메타였죠. 메타처럼 굉장히 정직하죠. 올라가서 여기 저항선 있다고 딱 거기서 저항받고 내려왔고, 그 다음날 또 치고 올라갔는데 그 위쪽에 있는 저항선 맞고 뭐 딱 맞진 않았지만 다시 밀려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이 두 개의 레벨 안에서
도지 만들면서 끝난 상황에서 금요일장 별로 의미 없지만 또 도지 만들면서 여기에서 있는, 그래서 지금 169.44, 168.64 요 레벨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서 다시 밀려 내려와서 이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있고, 이 트렌드 라인에서 일단 지지 두 번 받은 상황이니까 그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이제 만나게 되죠. 언제 만나요? 12월 11일 날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이쪽에서 장이 시작돼서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다운 트렌드 라인 있고, 여기에 뭐 거의 3중으로 겹쳐진 저항선 있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 레벨을 뚫어야 되는데 사실 얘네들보다는 얘가 상대적으로는 약한 애들이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얘보단 강합니다. 그래서 밀려 내려오면 여기가 쉽게 뚫리겠지만 요 파란색 164.90 뭐 그렇게 강해 보이는 트렌드 라인, 그 레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우기는 애매한 상황이죠. 지워도 될 것 같죠?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왜 안 지워지죠? 네. 선택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얘 뚫고 내려오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얘는 의미가 있는 레벨이죠. 여기 있는 이 저점이니까 얘는 의미가 있는 레벨이니까 밀려서 내려오면 여기까지는 지지선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160.2 얘는 누구예요 또? 여기 있는 고점, 이 저점 고점, 이 그룹을 사이에 두고 만들어졌던 저점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더 내려와서 얘가 뚫리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올라가는 확률보다는 여기서 밀려 내려올 확률이 좀 더 커서 당장은 여기에서 장이 형성되고 그보다 더 지나면 이 아래쪽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그래서 알파벳은 그렇다고. 그래서 이 파란색 위쪽 요 레인지가 요 정도 레인지에서 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파벳이죠. 다음은 브로드컴 AVGO. 자, AVGO 브로드컴 지난주에 여기까지 장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도지 만들면서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 61.8% 라인에 걸치고 하면서 얘죠, 얘. 여기에서 지지받고 계속 이런 상황이고, 내려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고 걸쳐있고,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와서 걸쳐있고, 결국은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못하고 61.8% 라인에 걸쳐서 십자가 도지 만들면서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이걸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다운 트렌드가 계속 연장이 될지 되게 애매해진 상황이었는데, 월요일에도 마찬가지로 도지 만들면서 그 살짝 위에는 165.25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도지 만들면서 또 61.8 라인에 걸쳤어요. 그리고 화요일에도 마찬가지 또 거의 십자가 도지 만들면서 걸치고, 그러면서 모양새가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얘 트렌드 라인이죠. 굉장히 강한 트렌드 라인입니다.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얘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여기서도 작용을 했고 여기에서도 지지선으로도 작용을 했었던 나름 힘이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죠. 그래서 얘도 여기서 이렇게 닿지는 않았지만 저항 받은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요 삼각형의 위냐 아래냐가 중요해졌는데, 화요일에 그냥 바로 뚫어서 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뚫고 내려와서 뭔 일이 벌어졌느냐,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50% 라인에 딱 지지받고 거의 절반 가까이 지지받고 올라갔어요. 물론 월화수금 자체를 다 의미가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면 이것도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만큼 마켓 파티시펀트들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뭐 되게 의외의 테크 영향을 받은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61.8% 라인에서 굉장히 여기서 지지를 받니 안 받니 하고 있어,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안 올라가지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50%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를 확 받아 버리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는 더 치고 올라가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 우리가 여기서 지지선으로 작용할 거라고 했었던 놈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버렸습니다. 워낙 강한 애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금요일에 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뭐 스틸 금요일 지금 월화수 금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도지도지 만들면서 과연 금요일 거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의미 부여해도 되는 거냐? 라고 보면 또 딱히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의미 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이 근처, 이 안쪽에서 이 올라가는 업트렌드 라인 아래쪽에서 당연히 시작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 위로 이걸 뚫고 올라가느냐, 그렇게 하는 얘 너무 세지 않아? 하지만 원래 얘는 이 안쪽에 있었던 애인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다운 트렌드 라인도 이미 시간이 지나서 이미 여기까지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그러면 이게 뚫리게 되면은 이게 뚫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그냥 레벨들만 보고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레벨들도 그냥 멀쩡한 레벨이 아니라 다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만들어진 레벨들이죠. 얘네들. 그래서 지금 되게 애매해졌습니다. 일단은 이 밑에서 있는, 제일 밑에 있는 트렌드 라인 안쪽에 있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얘가 이걸 뚫을 수 있을 건지, 왜냐면 얘가 워낙 강력한 애니까. 이 전에도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애니까,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네, 그래서 얘를 뭐 킵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얘 밑에서 올라오는 가까이 있는 놈이 좀 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이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이 올라간 트렌드 라인을 얘입니다, 얘. 얘에서 얘로 바꿔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과 얘의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보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얘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위쪽에서 61.8 라인을 다시 회복해서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거가 될 것인지를 다음 주에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좀 더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트렌드인 건 맞아요. 그래서 얘도 깨지고 50%도 깨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냥 이쪽으로 쭉쭉 밀려서 그냥 전저점 뭐 얘네들 이런 애들이나 좀 보고 여기서 뭐 전에 있었던 다른 트렌드 라인이나 뭐 이런 데를 보든지, 아니면 좀 심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얘는 일로 할게요. 색깔도 원래대로 바꾸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트렌드 라인을 얘를 지지선으로 삼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놔둘게요. 일단은 뭐 내려올 수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에 지금 뭐 딱 얘 말고는 딱히 눈에 띌 만한 그 지지선이 없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38.2% 라인도 물론 뒤집으면 61.8% 라인이니까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3개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딱히 그렇죠. 그래서 여기 도야청청 156.40 라인 여기에서 나 쎄 하고서 있지만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죠. 그래서 얘가 진짜 센지 알 수도 없고, 뭐 그렇게 되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금 브로드컴은.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어떤 놈이 센 놈이고 어떤 놈이 아닌 놈인지 조금 확인을 한 다음에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운 트렌드인 게 맞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브로드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스트코죠. 코스트코 지난주에 뜬금없이 금요일에 훅 치고 올라가서 신고점 만들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바로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전고점 밑으로 목요일 상한선도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요일에. 그런데 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요일에 고점과 갭 상승을 했지만 금요일에 그 전주입니다. 그 전주 금요일 저점과 목요일 고점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은근히 레벨이에요. 그래서 그 수요일 날의 저점도 여기서 지지를 받은.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눈에 띄진 않지만 958.49가 의미 있는 가격이라는 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얘를 두고 지금 이게 지금 이 하늘색과 이 파란색이 뭐냐면 고점과 저점, 언제의 전주 금요일의 고점과 저점, 도지 만든 고점과 저점이기 때문에 얘를 놓고
지금 레인지를 형성을 했어요. 그렇게 됐다면 그 전주 금요일의 저점과 고점, 그것도 도지 만든 저점과 고점으로 레인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과연 그 레인지를 신뢰할 수 있느냐? 왜냐면 월화수금 자체가 다 신뢰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판국에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레인지를 만들었다? 이상하죠? 그래서 과연 월요일에 코스트코가 여기에서 시작을 할지 아니면 더 빠져서 내려와서 그 전주 목요일에 있는 레벨을, 왜냐면 이거는 도지니까 도지는 가격들을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쪽에서 시작이 되던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 시작이 되던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은. 무슨 다른 매크로가 있어서 주말 내내 무슨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리테일 업계에 되게 좋은 정책을 뭐 트럼프가 하겠다고 뭐 발표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뭐 날라가겠죠. 뭐 그런 식의 그런 것이 있거나 하게 된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일단은 이 레벨을 뚫고 올라가기도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저는 월요일에 이렇게 쭉 빠져서 내려왔었던 이 부분, 그래서 958.49 근처에서 장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이후에서 시작돼도 이 밑에까지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든지 더 내려가든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 월화수금 다 조금 신뢰가 안 되고, 금요일에 요 도지 만들었었던, 이게 왜 이렇게 도지 만들었는지 그때 되게 좀 뜬금없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지를 이렇게 만들면 방향이 바뀌는 게 보통 코스트코의 특성이었어요. 이렇게 도지 만들면 방향이 일단은 바뀌었습니다. 은근 도지가 또 많아요, 얘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일단 958.49 내지는 그 안쪽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코스트코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주가 새해 마지막 달, 그러니까 새해가 아니라 새 달, 2024년 마지막 달이 시작됐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영국 시간, 한국 시간으로 이제 일요일이 됐고, 녹화를 하고 있는 그 11월 30일 저녁 밤에 기준인데, 제가 오늘 그 선물 트레이딩 하는 선물 매매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딱히 강의 일정이 없을 것 같고요. 뭐 저도 본업이 있는 상황이라서 본업 하면서 토요일에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강의를 이제 1월 달 돼서 만들 텐데, 일단 선물 매매 강의는 계속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12월 초쯤에 다시 정리를 해서 공고를 낼 거고, 선물 트레이딩을 안 하고 싶으신 분들, 그 선물 트레이딩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주식 관련된, 그리고 그 선물 매매에서 했던 강의 중에서 주식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모아서 따로 만들까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문의가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커리큘럼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그래서 반응이 어떤지, 얼마나 오실 수 있는지 보고, 그거를 이제 공지를 하든지 해서, 뭐, 주식을, 지금 주식 동영상이니까, 주식 하시고 싶은 분들도, 리스크 관리나 이런 거에, 그리고 트레이딩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셔서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고 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가서 선물 매매를 주중에 한 2시간 정도 하고, 주말에 주식 강의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정해지는 대로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고, 뭐 요구사항 있으시면은 남겨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주, 12월 첫 주 강의는 12월 첫 주 트레이딩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12월 7일 선물 트레이딩 그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